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 지난번에 이어서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일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편에서 한 이야기를 오늘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정체되어 있고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부터 오늘의 낭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가엾다, 측은하다고만 여기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걸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잠시 눈을 돌려보면 이 세상에는 꽃과 나무와 새, 동물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다. 하지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만 지식과 지혜를 증득할 수 있을까? 지식과 지혜는 별개로서 지식은 단순히 사물의 아름아름하리를 하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지혜는 지식을 통해 증득되며 상호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식만 쌓인다고 해서 지혜가 바로 증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명예와 부를 얻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성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이것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올바른 세상을 위한 첫 발걸음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지성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세상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신패러다임 복지 정책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복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대부분은 복지사업을 봉사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은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봉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양로원이나 장애인들이 있는 복지시설에 가서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거나 양식과 연탄 등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한심하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다. 이런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고서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 이 나라에 복지 수급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나중에는 자신이 복지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봉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일까? 정답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현재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 속에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가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한갓 적선에 불과하다. 이것은 가진 자의 오만이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은 자신도 어렵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그 속에서 삶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처럼 노후를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보살처럼 착한 일만 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 없다면 봉사할 필요가 없다. 봉사를 하면서 봉사로만 끝내지 말고 무엇이든 그 속에서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매스미디어와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접한다. 그 중에는 병든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노숙자의 이야기도 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그들을 측은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런 뉴스를 들을 가치조차 없다. 그들의 어려운 삶이 내 귀에 들린다면 지금 내 삶도 어느 정도 힘들다는 말이다. 어쩌면 그들처럼 나 또한 30%는 곤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세상은 3대 7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부유한 사람은 그들의 삶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지금 뉴스에서 암 환자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 정보를 눈여겨보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예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뉴스로 듣는 암에 대한 정보는 겨우 30%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진짜 암 환자가 되면 암에 대한 관심도가 최소 70% 이상이 된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과 직접 관계되는 일에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법칙은 암이나 치매, 중풍 등 모든 병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한 가지를 비유해서 풀어주지만 이 세상은 3대 7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이 법칙은 모든 삶 속에 들어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접적으로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30%만 다가온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도가 70%가 되기 전까지는 직접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그것에 관한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자신이 연관되는 것이 70%가 딱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가는 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간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법칙들이 간접적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등한시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멀리하면 할수록 점점 확대되어 70%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원리이다. 또한 30%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이유이다. 내가 대자연의 3대 7 법칙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는다든지 복지시설에 갈 길이 생긴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남을 도울 때는 돕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도 그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고 배운다는 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30%의 관심만 보이고 옆 사람에게서 직접 듣게 되면 그에 대한 관심이 70%가 되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면 결국 자신도 성공하거나 망할 확률이 100%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망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을 깨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 복지 수급자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깨닫고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봉사를 갔다 오면 자신의 에너지가 좋아져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가엾다, 측은하다고만 여기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걸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기운도 좋아져서 이 다음에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진정한 신패러다임의 복지 사업이다. 말하자면 복지 수급자가 된 사람에게 그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네, 여러분,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배움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환경에서 배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네요. 그래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학교나 즉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식의 기본적인 걸 배우는 것이고 진짜 공부는 이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앞에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